여름 한낮 시골길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오토바이에 묶여 끌려가는 누렁이들, 그 순간 번개처럼 달려든 백구, 그리고 마을을 뒤흔든 사건의 시작.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새벽 6시 마을 스피커에서 경쾌한 음악과 함께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기온은 영상 15도 맑음입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죠. 말순 할머니는 작은 방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회색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창문 너머를 바라보는데 어느새 80을 넘긴 나이에도 눈빛만큼은 또렷합니다. 마당에서는 하얀 진돗개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어요. 백구야, 벌써 일어났구나. 말순이 문을 열자 백구가 달려와 다리에 몸을 비빕니다. 윤기가 흐르는 하얀 털, 똑똑한 눈망울, 늘 할머니 곁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죠. 말순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짓습니다. 할머니의 하루는 언제나 비슷합니다. 마당을 쓸고 텃밭에 물을 주고 백구와 함께 동네를 한 바퀴 돕니다.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말순에게는 모든 것이 익숙하고 평온해 보이죠. 하지만 오늘따라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서늘합니다. 왜 이럴까, 백구야? 말순이 중얼거리자 백구가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부엌으로 향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내고 밥을 푸는 일상적인 동작들 속에서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마음을 스칩니다. 아침을 먹고 난 뒤 말순은 백구와 함께 마을길로 나섭니다. 좁은 시멘트길 양편으로는 낡은 집들이 늘어서 있고 곳곳에는 빈집도 보이죠. 젊은 사람들이 하나둘 도시로 떠나면서 마을이 점점 조용해지고 있어요. 그래도 이곳이 말순의 삶터이고 백구와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할머니에게는 세상 전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말순 할머니. 지나가던 이웃이 인사합니다. 오늘도 백구와 산책이세요? 네, 맞습니다. 날씨가 참 좋죠. 말순이 답하며 손을 흔듭니다. 백구도 꼬리를 흔들어 인사를 해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조차 할머니에게는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마을 어귀에는 작은 상점 하나와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하루에 몇 번 안 오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끔 앉아 있죠. 말순은 그곳까지 걸어가서 벤치에 잠시 앉아 휴식을 취합니다. 백구는 할머니 발치에 조용히 엎드려 있고요. 참 고요하구나. 말순이 주변을 둘러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바람에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트랙터 소리, 새들의 지저김이 마을의 평온함을 더해줍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 속에 뭔가 불길한 기운이 스며들어 있는 것만 같아요. 백구가 갑자기 고개를 들며 어딘가를 주시합니다. 할머니는 백구의 시선을 따라보지만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저 멀리 보이는 산자락과 논밭, 그리고 점점이 흩어진 집들 뿐입니다. 뭘 보는 거니, 백구야? 말순이 물어보지만 백구는 여전히 긴장한 표정으로 멀리를 바라봅니다. 개의 본능이 사람보다 훨씬 예민하다는 걸 할머니도 잘 알고 있어요. 백구가 이렇게 행동할 때면 보통 뭔가 일어나기 마련이죠. 마을 어귀까지 걸어가서 다시 돌아오는 길, 말순은 문득 멈춰섭니다. 저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거든요. 엔진 소리도 아니고 사람 목소리도 아닌 뭔가 불안한 소음이죠. 마치 무언가가 질질 끌려오는 듯한 소리와 함께 말입니다. 백구도 귀를 쫑긋 세우며 그 방향을 바라봅니다. 평소 온순한 백구의 표정이 순간 경계심으로 굳어져요. 할머니와 개,
둘 다 본능적으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을 감지하는 듯합니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맴돌기 시작해요. 집에 가자, 백구야. 말순이 지팡이를 짚으며 집 쪽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하지만 가슴속 서늘함은 점점 더 짙어져만 가죠.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려 하고 있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시작되려는 느낌이에요. 오후 2시쯤 마을 어귀에서 낡은 전동 스쿠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엔진이 거칠게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술 냄새를 풍기는 50대 남자가 나타나죠. 오상구입니다. 한때는 읍내에서 제법 잘 나가던 식당 사장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머리는 기름기로 들러붙었고 며칠 면도하지 않은 수염이 지저분하게 자라나 있습니다. 옷도 여러 날 갈아입지 않은 듯 구겨지고 얼룩져 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스쿠터 뒤편에 밧줄로 묶여 끌려오는 개의 모습입니다. 누렁이라고 불렸던 그 개는 이제 앙상하게 야위어 있어요. 갈비뼈가 훤히 드러날 정도로 말랐고 털도 듬성듬성 빠져서 민망한 모습이죠. 그래도 필사적으로 다리를 움직이며 스쿠터를 따라가려 애쓰고 있습니다. 말순이 집 앞에서 빨래를 널고 있다가 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처음엔 뭔지 몰랐는데 점점 가까워지면서 상황을 파악하게 되죠. 할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집니다. 저 사람 뭐 하는 거예요? 말순이 소리칩니다. 걔를 그렇게 끌고 가면 어떻게 해요? 오상구는 술에 취해 있어서 할머니의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그냥 스쿠터를 계속 몰고 가죠. 누렁이는 점점 지쳐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려 합니다. 혓바닥을 길게 늘어뜨리고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말이에요. 아이고 저런. 말순이 급히 지팡이를 집어들고 뛰어나갑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이런 상황을 그냥 볼 수는 없거든요. 거기 서세요. 걔를 놔주세요. 백구도 할머니를 따라 뛰어나와서 상황을 파악합니다. 영리한 백구는 금세 무슨 일인지 알아차리죠. 누렁이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며 낑낑거리기 시작해요. 아, 할멈아, 상관 말고 들어가. 오상구가 고함을 지릅니다. 술 냄새와 함께 욕설까지 섞여 나오죠. 내게 데리고 가는데 왜 참견이야? 걔를 그렇게 끌고 가면 죽어요. 말순이 지팡이를 들고 소리치지만 이미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나이든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거든요. 오상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스쿠터를 몹니다. 누렁이는 이제 거의 끌려가다시피 하고 있어요. 발톱으로 땅을 긁으며 버티려 하지만 힘이 부족합니다. 보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광경이죠. 저 사람 미쳤나 봐요. 말순이 숨을 헐떡이며 중얼거립니다. 쫓아가고 싶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서 금세 지쳐버려요. 백구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백구가 말순을 올려다보더니 갑자기 달리기 시작합니다. 할머니를 뒤에 두고 혼자서라도 누렁이를 구하러 가는 거예요. 하얀 털이 바람에 날리며 전속력으로 뛰어가는 모습이 마치 번개처럼 보입니다. 백구야, 위험해. 말순이 소리치지만 이미 백구는 멀어져 가고 있어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력감을 느끼며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현실이 참 서글프죠. 오상구의 스쿠터는 마을길을 벗어나 큰 길로 향하고 있어요. 뒤에서 백구가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지만 아직 따라잡지는 못했습니다. 누렁이는 점점 더 지쳐가면서 비틀거리기 시작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거야. 오상구가 중얼거립니다. 술에 취한 목소리지만 어딘가 절망적인 톤이 섞여 있어요. 어차피 다 끝난 일이야. 큰 길로 접어든 순간 여러 명의 주민들이 이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전동 스쿠터에 끌려가는 개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하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하고 또 다른 사람은 뭔가 큰일이 벌어진다는 걸 직감합니다. 저기 봐, 저 사람 개를 끌고 가고 있어. 마을 이장인 김 씨가 소리칩니다. 저런 일이 어디 있어? 휴대폰으로 찍어도 증거로 남겨야 해. 옆에 있던 부녀회장이 급히 말합니다. 이미 몇 명이 스마트폰을 들고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요. 백구가 드디어 스쿠터에 근접합니다. 숨을 거칠게 몰아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거죠. 누렁이를 묶고 있는 밧줄을 보고는 어떻게든 끊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백구의 눈에 강한 의지가 번뜩여요. 백구야, 조심해. 뒤에서 따라온 말순이 멀리서 소리칩니다. 할머니도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뛰어왔지만 이미 상당한 거리가 벌어져 있어요. 백구가 스쿠터 옆으로 바짝 다가가서 밧줄을 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상구가 이를 눈치채고 발로 백구를 걷어차려 해요. 이 개새끼가 꺼져. 아이고, 저 사람 정말 미쳤네. 구경하던 주민 중 한 명이 혀를 찹니다. 술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데 저런 상태로 운전을 하다니. 오상구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거칠어져서 욕설을 퍼부어대죠. 다들 뭘 봐. 내 일이니까 상관 말라고. 그때 백구가 기회를 포착합니다. 스쿠터가 잠시 속도를 늦춘 틈에 재빠르게 달려들어 밧줄 끝부분을 입에 물어요. 강한 이빨로 꽉 물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라고. 오상구가 한 손으로는 스쿠터 핸들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백구를 쫓아내려 합니다. 하지만 백구는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누렁이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누렁이도 이 상황을 이해한 듯 마지막 힘을 짜내어 밧줄을 느슨하게 만들려고 애씁니다. 백구와 누렁이 두 개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거죠. 경찰 불러야겠어. 주민 중 한 명이 일일이 번호를 눌러 신고 전화를 겁니다. 동물학대야 이건. 저게 완전히 말랐잖아. 얼마나 굶겨놨으면 저래. 다른 주민이 안타까워하며 말합니다. 저런 사람이 개를 키우면 안 되는데. 말순이 드디어 현장 근처까지 도착합니다. 숨이 차서 말도 제대로 못하지만 일단 112를 눌러 신고부터 하기로 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동물 학대 신고합니다. 할머니 위치가 어디세요? 전화 넘어 경찰관이 묻습니다. 저희 마을 큰 길인데요. 지금 한 사람이 개를 스쿠터로 끌고 가고 있어요.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합니다. 빨리 와주세요. 백구와 오상구 사이의 실랑이가 계속됩니다. 스쿠터는 이제 비틀거리면서 위험하게 운행되고 있어요. 오상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손으로만 운전하려니 제대로 조종이 안 되는 거죠. 저 사람 저러다가 사고 날 거야.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누가 좀 막아줘야 하는데. 하지만 아무도 쉽게 나서지 못해요. 오상구가 워낙 거칠게 굴고 있고 술에 취한 사람이라 뭘 할지 모르거든요. 그저 멀리서 지켜보며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백구는 여전히 밧줄을 놓지 않고 있어요. 이빨에 힘을 주어 끊으려고 하지만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죠. 누렁이를 구하겠다는 의지가 백구의 온몸에 가득해요. 아이고, 저 백구 정말 대단하다. 말순이 눈시울을 붉히며 중얼거립니다. 사람보다 낫네, 저 개가. 주변 주민들도 백구의 모습에 감동받기 시작해요. 자신의 위험은 돌아보지 않고 다른 개를 구하려는 모습이 정말 숭고해 보이거든요. 저런 개가 어디 있어. 정말 의리 있다. 한 주민이 감탄하며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 구경만 하고 있는데 개가 나서네.
다른 사람이 씁쓸하게 덧붙입니다. 오상구의 스쿠터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어요. 백구 때문에 균형을 잃어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오상구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백구를 떼어내려 합니다. 이제 상황이 단순한 동물 학대 사건에서 마을 전체의 관심사로 확산되었어요. 휴대폰으로 촬영된 영상들이 벌써 인터넷에 올라가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오상구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읍내에서 가장 잘 나가는 식당 사장 중 한 명이었죠. 상군의 집이라는 식당은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였고 오상구는 큰 소리로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하곤 했어요. 그때의 오상구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아내와 고등학생 딸 하나가 있었고 작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죠. 식당 일이 바빠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딸이 애교를 부리면 오상구는 늘 호탈하게 지갑을 열곤 했습니다. 우리 딸 예쁘게 꾸며야지. 하지만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한 건 사업 확장을 시도하면서부터였어요. 더 큰 식당을 차리겠다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지인들에게도 돈을 빌렸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죠. 이번에는 정말 크게 한번 해볼 거야. 오상구가 아내에게 말했어요. 몇 년만 고생하면 우리 진짜 잘 살 수 있어. 하지만 새로 연 식당은 예상만큼 손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위치도 좋지 않았고 경쟁 업체들이 너무 많았어요. 매달 적자가 쌓여가면서 오상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큰일 나는 것 아니야? 아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오상구는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자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졌어요. 결국 원래 잘 되던 식당마저 팔아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오상구가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어요. 언제부터인가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게 되었거든요. 아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딸 생각해서라도 정신 좀 차려요. 내가 뭘 어떻게 해? 오상구가 소리쳤어요. 다 망했는데. 가족 간의 다툼이 잦아지면서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딸은 아버지를 피해 다니기 시작했고 아내는 하루 종일 한숨만 쉬었어요. 결국 파산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도 팔려나가고 가족들은 친정으로 떠났어요. 오상구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아빠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딸이 떠나면서 물었지만 오상구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홀로 남은 오상구는 시골의 빈집 하나를 얻어 들어갔습니다. 원래 주인이 도시로 이사가면서 비어있던 집이었죠. 월세도 거의 안 받는 대신 집을 관리해달라는 조건이었어요. 처음에는 다시 일어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나이도 있고 신용도 망가져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술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누렁이와 또 다른 개 한 마리를 키우게 되었어요. 버려진 개들을 데려온 건데 처음에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들을 돌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미안하다 얘들아. 오상구가 빈 사료 그릇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아빠가 무능해서. 개들은 점점 야위어갔고 오상구의 마음도 더욱 메말라갔습니다. 가족도 떠나고 돈도 없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사라진 상태에서 개들마저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칼을 짓눌렀어요.
차라리 같이 끝내는 게 나을지도 몰라.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오상구가 개들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는 것보다는 그런 절망적인 생각이 결국 오늘의 행동으로 이어진 거예요. 자포자기 상태에서 개들과 함께 모든 걸 끝내겠다는 비뚤어진 결심을 한 거죠. 현재로 돌아와서 오상구는 여전히 백구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백구의 필사적인 모습이 예전의 자신을 떠올리게 해요. 무언가를 지키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던 시절 말이죠. 왜 이렇게 필사적이야? 오상구가 백구를 보며 중얼거립니다. 어차피 다 끝날 건데. 하지만 백구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누렁이를 구하겠다는 의지로 가득 찬 눈빛으로 오상구를 노려보며 계속 밧줄을 물고 있습니다. 달이 초입에 도달했을 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오상구의 스쿠터가 다리 난간 쪽으로 위험하게 기울어지기 시작해요. 한 손으로만 운전하면서 백구를 떼어내려다 보니 균형을 잃은 거죠. 스쿠터 바퀴가 자갈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순간 멈칫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백구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온몸을 날려 밧줄에 매달립니다. 이빨로만 물고 있던 것을 넘어서서 아예 몸 전체를 던진 거죠. 하얀 털이 바람에 날리며 백구는 마치 번개처럼 움직입니다. 이 개새끼가. 오상구가 소리치면서 발로 백구를 걷어차려 하지만 백구는 이미 밧줄 끝을 꽉 물고 있어요. 강한 악력으로 절대 놓지 않겠다는 듯이 말이죠. 누렁이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모두 쥐어짜내어 밧줄이 느슨해진 틈에 몸을 비틀어요. 앙상한 몸이지만 자유를 향한 의지만큼은 굽히지 않습니다. 안 돼, 안 돼. 오상구가 절규하며 백구를 떼어내려 하지만 소용없어요. 백구는 이미 밧줄 깊숙이 이빨을 받고 있거든요. 진돗개 특유의 강한 턱 힘이 발휘되는 순간입니다. 스쿠터가 더욱 불안정해지면서 오상구는 중심을 잃기 시작해요. 나라고. 하지만 외치는 목소리에는 이미 절망감이 섞여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죠. 뒤에서 쫓아온 말순이 숨을 헐떡이며 소리칩니다. 백구야, 조심해.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져 제대로 들리지 않아요. 거리가 너무 멀고 상황도 너무 급박하거든요. 백구와 누렁이 사이에 무언의 교감이 흐릅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는 순간 둘 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직감적으로 알아차려요. 백구는 밧줄을 끊는 데 집중하고 누렁이는 최대한 몸을 자유롭게 만들려고 애씁니다. 끊어져라, 제발 끊어져라. 멀리서 지켜보던 주민들이 간절하게 중얼거려요.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손도 떨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긴박한 상황이거든요. 드디어 밧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백구의 끈질긴 노력과 누렁이의 몸부림이 결실을 맺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았어요. 조금만 더 힘을 내야 합니다. 오상구가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스쿠터에서 내려서 직접 백구를 잡으려고 해요. 내 말 안 듣고 술 취한 몸으로 비틀거리면서도 백구에게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백구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되어요. 밧줄에 가해지던 당기는 힘이 줄어들면서 백구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죠. 백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욱 강하게 밧줄을 물어뜯습니다. 툭! 드디어 밧줄이 끊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백구와 누렁이 그리고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이에요. 마치 감옥의 쇠사슬이 끊어지는 것 같은 해방의 소리였습니다. 누렁이가 자유로워지는 순간 비틀거리면서도 백구 곁으로 달려갑니다. 두 개는 서로 코를 맞대며 반가움을 표현해요.
비록 처음 보는 사이지만 함께 고난을 겪으며 끈끈한 유대감이 생긴 거죠. 안 돼, 안 돼. 오상구가 절규하며 두 개를 향해 손을 뻗지만 이미 늦었어요. 개들은 안전한 거리를 두고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가 눈빛에서 읽혀요. 말순이 드디어 현장에 도착합니다. 지팡이를 짚고 숨을 헐떡이면서도 백구와 누렁이를 확인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할머니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가득합니다. 주민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해요.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사람들, 멀리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모두 이곳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사건의 결말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오상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모든 계획이 틀어졌고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기분이에요. 이제 정말 끝났다. 중얼거리면서 땅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울분을 토합니다. 백구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아요. 누렁이를 보호하면서 오상구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달려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진정한 수호자의 모습이에요. 이제 괜찮다, 백구야. 말순이 백구를 쓰다듬으며 위로합니다. 내가 정말 잘했어.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어요. 방금 전까지의 긴박했던 상황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누렁이는 자유를 되찾았지만 여전히 약해 보여요.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던 탓에 몸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다시 살아났어요. 희망을 되찾은 거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경찰이나 소방서에서 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모든 것이 공식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겁니다. 바람이 불어와 끊어진 밧줄 조각을 흔들어댑니다. 그 모습이 마치 자유의 상징처럼 보여요. 더 이상 누구도 묶을 수 없다는 선언 같습니다. 백구가 그 밧줄 조각을 입에 물고 의미심장하게 바라봅니다. 저것 좀 봐. 주민 중 한 명이 백구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저 개가 증거까지 물고 있네. 정말 그래요. 백구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중요한 증거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렁이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밧줄을 이제는 진실을 밝히는 증거로 만들어버린 거죠. 백구가 끊어진 밧줄 조각을 입에 물고 오상구가 살던 빈집 쪽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뭔가 중요한 것을 보여주겠다는 듯이 말이에요. 말순과 몇몇 주민들이 백구를 따라가기 시작해요. 저 개가 어디로 가는 거지? 주민 중 한 명이 궁금해하며 물어봅니다. 아마 그 사람이 사는 집으로 가는 것 같은데. 말순이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따라갑니다. 백구가 뭔가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백구는 그보다 먼저 진실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오상구가 살던 빈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어요. 원래 주인이 도시로 이사가면서 비어있던 집으로 지금은 오상구가 혼자 살고 있죠. 집 주변은 잡초가 무성하고 대문도 삐걱거리며 제대로 닫히지 않아요. 백구가 집 마당으로 들어가자 끔찍한 냄새가 코를 찔러옵니다. 썩은 음식 냄새와 함께 뭔가 불쾌한 냄새가 섞여 있어요. 따라온 주민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막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한 주민이 투덜거립니다. 마당 한편에서 백구가 멈춰서서 낑낑거리기 시작해요. 그곳에는 또 다른 개 한 마리가 누워 있었는데 누렁이와 마찬가지로 몹시 말라 있었어요. 하지만 이 개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이고 저런. 말순이 손을 입에 가져가며 놀라워합니다. 또 다른 개가 있었구나. 백구가 죽은 개 옆에서 슬피 울어댑니다. 아마도 누렁이와 함께 살던 동반자였을 거예요.
하지만 제때 구조받지 못해서 이미 숨을 거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집 안을 둘러보기 시작해요. 문이 열려 있어서 안쪽이 보이는데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곳곳에 빈 소주병들이 굴러다니고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부녀회장이 안타까워하며 중얼거립니다. 부엌 식탁 위에는 온갖 고지서들이 널려 있어요. 전기세, 수도세, 심지어 병원비 고지서까지 모두 미납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최종 독촉장이라고 적힌 것들도 여러 장 보여요. 그런데 그 고지서들 사이에서 한 장의 메모지가 눈에 띕니다. 오상구의 거친 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어요. 가까이 가서 읽어보니 같이 가자. 이제 끝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뭐야? 한 주민이 메모를 집어들고 읽어봅니다. 같이 가자고? 설마 걔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던 건 아니야? 다른 주민이 소름 끼친다는 표정으로 말해요. 방 안쪽을 더 살펴보니 상황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침대 밑에는 농약병이 하나 놓여 있고 개들이 사용하던 밥그릇 옆에는 의심스러운 가루가 조금 남아 있어요. 이 사람 정말 미쳤었네. 주민들이 경악합니다. 개들을 독살하려고 했구나. 말순이 백구를 끌어안으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내가 구해낸 거야, 백구야. 그때 경찰차가 도착합니다. 2명의 경찰관이 내려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해요. 주민들이 앞다퉈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경찰관들은 차근차근 증거를 수집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그 사람이 살던 곳이군요. 경찰관 중 한 명이 집안을 둘러보며 말합니다. 상황이 심각하네요. 백구가 경찰관에게 다가가서 입에 물고 있던 밧줄 조각을 내놓습니다. 마치 증거를 제출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경찰관이 놀라며 밧줄을 받아듭니다. 이 개가 증거를 가져온 건가요? 젊은 경찰관이 신기해하며 물어봅니다. 네, 저 개가 밧줄을 끊어서 누렁이를 구해냈어요. 말순이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곳까지 안내해 준 거죠. 경찰관들이 메모지와 농약병 그리고 죽은 개까지 모두 확인하고 나서 심각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게 단순한 동물 학대가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였다는 게 명확해진 거예요. 이 메모 내용으로 봐서는 동반 자살을 시도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경험이 많아 보이는 경찰관이 말합니다. 개들을 먼저 독살하고 본인도 뒤따르려던 것 같네요. 주민들이 소름 끼친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만약 백구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던 거죠. 그럼 저 백구가 생명을 구한 거네요. 부녀회장이 감탄하며 말합니다. 개가 개를 구하고 사람까지 구한 셈이야. 말순이 백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훔칩니다. 나는 소리만 질렀지. 일은 내가 다 했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 자랑스러움과 고마움이 가득해요. 백구는 여전히 죽은 개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합니다. 비록 구하지 못했지만 마지막까지 곁을 지키겠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아프더군요. 경찰관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증거물들을 수집합니다. 오상구는 아직 다리 근처에서 주저앉아 있을 텐데 곧 체포될 예정이에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진 이상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겠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주민이 안타까워하며 말합니다. 그러게요. 아무리 힘들어도 무고한 생명을 해치면 안 되는 건데. 다른 주민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백구가 마지막으로 죽은 개를 바라보며 작은 울음소리를 냅니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말순 할머니 곁으로 다가와서 조용히 앉습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무전기를 통해 상황을 보고합니다.
본서에서 말하신 동물 학대 사건 현장 확인했습니다. 피해 동물 한 마리 구조, 한 마리는 이미 사망 상태입니다. 용의자 체포 준비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오늘 하루 정말 많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하지만 모두들 백구의 용감한 행동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오후 4시쯤 마을 파출소는 평소보다 훨씬 분주했습니다. 주민들이 찍어둔 휴대폰 영상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오상구는 술이 깨면서 점점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어요. 파출소 안작은 조사실에서 오상구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김 경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50대 중반의 경험 많은 경찰관으로 이런 사건들을 많이 봐왔지만 여전히 이해하기 힘든 표정이에요. 오상구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다 끝났어요. 가족도 떠나고 돈도 없고 살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도 무고한 동물들을 해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젊은 박순경이 분노를 참으며 말합니다. 걔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오상구가 머리를 감싸주며 중얼거립니다. 그냥 혼자 죽기가 무서웠어요. 걔들이라도 데리고 가야 외롭지 않을 것 같았고요. 조사실 밖에서는 주민들이 웅성거리고 있어요. 누군가는 오상구를 동정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용서할 수 없다며 붕괴하기도 합니다. 마을이 둘로 나뉜 것 같은 분위기예요. 저 사람도 불쌍하긴 해. 한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가족들이 다 떠나고 혼자 남으면 얼마나 외로웠겠어. 그래도 걔들한테 화풀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녀회장이 단호하게 반박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김 경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본인 목숨도 소중하지만 다른 생명을 끌어들이는 건 범죄예요. 휴대폰 영상들을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에서 백구의 활약상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밧줄을 끊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드는 모습, 누렁이를 지키려는 모습, 그리고 증거를 물고 와서 진실을 밝힌 모습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대단한 개네요. 박순경이 영상을 보며 감탄합니다. 사람보다 낫다니까요. 이 영상들 인터넷에 올라가면 난리 날 것 같은데. 한 주민이 휴대폰을 보며 말합니다. 벌써 몇 개 올라가고 있어요. 실제로 소셜미디어에는 백구의 영웅적인 행동을 담은 영상들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개가 개를 구한 감동적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었죠. 그때 파출소 전화가 울립니다. 수의사에게서 걸려온 전화예요. 김 경사가 받더니 표정이 밝아집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 그래요? 정말요?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끝낸 김 경사가 주변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누렁이 상태가 많이 호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회복 중이래요. 조사실 안에 오상구도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들어요. 처음으로 조금 안도하는 표정을 보입니다.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서 누렁이가 죽을까봐 걱정했던 거죠. 다행이네요. 오상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다행이긴요. 박순경이 냉정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한 짓을 생각하면 그런 말할 자격도 없어요. 그래도 생명이 살아난 건 좋은 일 아니겠어요. 김 경사가 중재하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죠. 밖에서 말순 할머니가 백구와 함께 파출소로 들어옵니다. 백구는 여전히 의젓한 모습으로 할머니 곁을 지키고 있어요. 주민들이 백구를 보며 박수를 치기도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합니다. 말순 할머니 수고 많으셨어요. 김 경사가 인사합니다. 백구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네요.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백구가 다 했죠. 말순이 백구를 쓰다듬으며 대답합니다. 이 아이가 정말 대단해요. 조사실 문이 열리고 오상구가 고개를 숙인 채 나옵니다. 수갑을 찬 모습이 초라해 보여요. 주민들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봅니다. 오상구 씨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될 예정입니다. 김 경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앞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백구가 오상구를 바라봅니다. 적대적인 눈빛이 아니라 뭔가 복잡한 감정이 담긴 시선이에요. 마치 그의 아픔을 이해하면서도 잘못된 행동은 용서할 수 없다는 듯이 말이죠. 오상구도 백구와 잠시 눈을 마주칩니다. 미안하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지만 백구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아요.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입니다. 경찰차가 오상구를 데리러 왔어요. 구치소로 이송되기 전까지 임시로 유치장에 머물 예정입니다. 오상구가 차에 타는 모습을 보며 주민들의 표정이 복잡해집니다. 불쌍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한 주민이 중얼거립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지. 다른 주민이 고개를 저으며 말해요. 이제 저 사람도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마을 이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감옥에서 나와도 갈 곳이 없을 테니까. 파출소가 조용해지자 말순이 김 경사에게 묻습니다. 누렁이는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수의사 말로는 일주일 정도 더 치료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때 되면 면회도 가능할 거예요. 김 경사가 친절하게 답합니다. 백구가 꼬리를 살짝 흔듭니다. 누렁이가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을 이해한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국 소중한 생명을 구해낸 거죠.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주민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갑니다. 파출소 앞에는 말순과 백구만 남았어요. 할머니가 백구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짓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백구야. 말순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내가 진짜 영웅이야. 백구는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온순한 표정을 짓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힘들었지만 중요한 일을 해냈다는 뿌듯함이 느껴져요. 특히 누렁이를 구해낸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을 겁니다. 이제 집에 가자. 말순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섭니다. 오늘 저녁은 백구 좋아하는 거 해줄게. 두 사람은 석양이 지는 마을길을 따라 집으로 향합니다.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이 마치 꿈 같기도 하고 생생한 현실 같기도 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백구의 용기 덕분에 소중한 생명이 구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세 달이 지난 어느 봄날 아침, 마을 스피커에서 평소와는 다른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주민 여러분, 오늘 오후 2시에 마을회관에서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모금 행사가 열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말순 할머니가 창문을 열고 방송을 들으며 미소를 짓습니다. 마당에서는 백구와 함께 누렁이가 햇살을 쬐고 있어요. 누렁이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서 예전보다도 더 건강해 보입니다. 윤기 나는 갈색 털과 맑은 눈망울이 생명력으로 가득해요. 백구야, 누렁아, 오늘 마을에서 큰 행사가 있대. 말순이 두 개를 부르며 말합니다. 너희들 덕분에 마을이 많이 달라졌구나. 정말 그래요. 그날 이후로 마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주민들이 유기동물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자발적으로 사료를 모으거나 후원금을 내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오전 10시쯤 부녀회장이 말순의 집을 찾아옵니다. 손에는 큰 봉지를 하나 들고 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행사 때문에 왔어요. 무슨 봉지예요? 말순이 궁금해하며 묻습니다. 이게 사료요. 우리 동네에서 십시일반 모은 거예요. 부녀회장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백구 이야기 듣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백구와 누렁이가 부녀회장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특히 누렁이는 사람들을 보면 꼬리를 흔드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예전처럼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가가죠. 마을회관으로 가는 길에는 벌써 많은 주민들이 모여 있어요. 각자 손에는 사료나 후원금, 담요 같은 물건들을 들고 있습니다.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와, 정말 많이 모였네. 말순이 놀라워하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행사장 한편에는 백구와 누렁이의 사진이 크게 걸려 있어요. 그날 밧줄을 끊는 순간을 포착한 사진과 함께 생명을 구한 영웅들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백구야, 내가 유명해졌구나. 말순이 사진을 가리키며 말하자 백구가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자신이 뭔가 특별한 일을 했다는 건 아는 것 같지만 이렇게 주목받는 건 여전히 어색한가 봐요. 마을 이장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시작합니다. 주민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달 전 우리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계기로 모든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마을회관을 가득 메웁니다. 백구와 누렁이도 박수 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특히 백구의 용감한 행동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장이 백구를 바라보며 계속 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마을에서는 정기적으로 유기동물 보호 활동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민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칩니다. 아이들은 백구와 누렁이에게 다가가서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어른들은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봅니다. 한 초등학생이 말순 할머니에게 다가옵니다. 할머니, 백구가 정말 멋져요. 저도 나중에 동물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 착한 생각이구나. 말순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잊지 마렴.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금함에 돈이 계속 들어가고 사료와 생필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거예요. 작은 시골 마을이라고 무시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주민들의 마음만큼은 정말 따뜻했어요. 이렇게 많이 모일 줄 몰랐네. 부녀회장이 감격해하며 말합니다. 이 돈으로 근처 동물병원과 협약도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 마을 구석에서는 젊은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백구의 이야기를 보고 직접 찾아온 거죠.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저희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멀리서 고생하셨네요. 말순이 고마워하며 인사합니다. 젊은 분들이 이런 관심을 가져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오후 4시쯤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나타납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행사장으로 들어오는데 알고 보니 시청에서 온 공무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청 환경보건과에서 나왔습니다. 공무원이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활동 소식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러 왔습니다. 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해요. 시청에서까지 관심을 가져준다니 정말 뜻밖의 일이었거든요. 백구의 이야기가 인터넷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설명합니다. 시에서도 동물보호 모범 사례로 지원하고 싶습니다. 말순이 백구를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 그때 또 다른 소식이 전해집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백구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행사가 마무리되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후원이 모였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변화했다는 게 가장 큰 성과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말순과 백구, 누렁이는 나란히 석양길을 걸어갑니다. 3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에요. 그때는 절망과 분노가 가득했다면 지금은 희망과 사랑이 넘쳐 흐르고 있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끝까지 지켜야 할 게 있더라. 말순이 2개를 번갈아 보며 중얼거립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거야. 백구가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작은 소리로 웁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아요. 누렁이도 백구 곁에 바짝 붙어서 걸으며 행복해 보입니다. 마을 스피커에서 저녁 방송이 나옵니다. 오늘 동물보호 모금 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을이 더욱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3사람은 집 마당에 도착해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하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요. 무너진 세계는 예전과 다르지만 서로를 붙들며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변함없는 사랑과 용기가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말순 할머니와 백구를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